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10시 38분 기준으로 같이 공유해 나갈 텐데요. 자, 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에도 조정을 받는 종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평단 조절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극복을 해 나가는 또 출구 전략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음봉에서 여러분들 자꾸 평단 조절해 주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그렇죠. 아래쪽에서 양봉이 터질 때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항상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조하는 게 이거 있습니다. 양봉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주가 지수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봉 매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으나 더더욱이나 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는데, 잘 염두하셔가지고요. 빠르게 판단 내려가지고 여기 음봉 내려갈 때 내가 빨리 평단 낮추고 올라올 때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그것이 가장 큰 미스테이크가 발생이 됩니다.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갑자기 내가 보유한 비중을 갖다 확 늘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 하락해 보면. 그래서 장기 투자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 주의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실전에 적용해 주시면 좋겠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할 텐데요.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도 누르시고 머니케어 스쿨회원 가입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L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SL 안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섭섭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좋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우리가 이때 수익 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이때 생각을 하시고 하루 이틀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내일의 수급 현황입니다. 내일이 갭을 띄우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적어도 기본적인 상승을 갖다가 유지해 줄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가 돌파되면 어떻게 돼요? 돌파가 나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사실 이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거래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현대차, 기아보다 얘가 주가 상승폭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셨죠. 바로 이 맛에 우리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모르게 또 우리가 많은 또 종목들을 이번 달 같은 경우도 14종목을 수익을 냈음에도 또 새롭게 또 수익 구간에 진입하는 종목들이 탄생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타래는 하나씩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지나가면서 실타래 풀어나가는 건 하나씩 하나씩 이게 또 이렇게 순환 매매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 상태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홀드앤고로 가야 됩니다. LS 일렉트릭 지금 뭐 양호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뭐 별 악재도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도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적 전점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 드렸으니까 스킵을 하고요. 자, 이 구간 하단 쪽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가는 과정에 우리가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장정을 갖다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래쪽에 올 때는 비중 확대로 대응을 해 나간다. 그냥 위로 치달을 때는 보유한 거 가지고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갑니다. 여기 사실은 바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 바로 수익 실현하고 또 아래쪽 눌러도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한 번 더 눌러주면 어떨까라는 전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뭔 놈의 주식을 갖다 내려오길 바라고 앉았어. 매수한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목표하는 바가 다를 땐 좀 더 낮아져서 비중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낮은 쪽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더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오는 좋은 종목은 원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항상 많습니다. 자, 그것도 생각해보면, 근데 뭐 사실 안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올라가주면 더 좋은데, 만약에 이 기간 조정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8월달 내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더 뭐 좋은 곳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올 때는 비중 확대 개념으로 적용하시면서 조금 더 눌릴 때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잘 뭐 들고 가다 보면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파형이 생겨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민영화 이슈가 나온다면 주가 폭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슈로 저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아요. 어떤 실적 가이던스는 나쁘진 않고 그런데 그건 계속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터질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블 간다. 자, 비중 20%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드리블해서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로템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단기적으로 어느 이슈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그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건 또 정리해주고 또 하나 시스템을 또 우리가 신규로 편입했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또 드립을 해서 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방산에서 너무 제가 그러니까 비율을 포트폴리오 구성을 너무 많이 가져가다 보면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제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념에서요? 주가가 쭉 치고 올라갈 때 빨리 하나 정도는 빼내고 안정성 있는 드리블을 또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 또 눈에 보이는데 또 어떻게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신규로 또 편입을 어제 했습니다. CS윈드도 나름 현재 상태에서는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이렇게 상태를 보게 되면 그제 장대양봉 뜨고 어제는 사실은 외국인 매도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눌리고 있는 것도 이제 그렇지 않았다 생각하면 사실 또 상승파도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인데 분명히 저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부가 지금 상당히 드라이브를 잘 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 종목을 갖다 계속 드리블해 가도록 하죠. 왜 48,200원을 우리가 매수했는데 왜 줄어야 됩니까? 그죠? 어차피 여기서 수익 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드리블 하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돼서 LS 에코에너지 어제 제가 리포트 드렸고 35,250원에 비중 30% 편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실적 가이던스 좋고요. 베트남 관련된 관세 부분은 이미 종결이 됐으니까 베트남 공장 베트남 내에서 또 우리가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점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종목이 왜 여기서 이렇게 하하라 그랬을까? 관세 협상이것 때문에. 저는 이때도 사실 캐스천 마크가 좀 들었어요. 왜? 얘는 주로 사업하는 게 어떻게 돼요? 수출 위주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 베트남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에너지 전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공장을 많이 짓고 이제 물론 뭐 관세가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베트남에 공장 증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투자 기업들 들어오는 거 떨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니까 하락한 건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상당히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봐오다가 사실은 여기서 좀 조정을 잘 받고 있길래 여기 원래 기본으로 이렇게 눌리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매수 예를 들면 표시를 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바로 또 잘 하신 분들도 따라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잘 또 우리가 드리블해서 가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날에도 그래도 자리 주가가 지켜주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드는 환경 속에서도 지금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좋다, 굿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좋은 또 환경이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는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구간은 남아 있는 종목이고 내려와도 우리가 충분히 또 커버링 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름에 이제 마지막 피날레 날리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쉬고 간다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랠리를 좀 많이 했거든. 근데 이 종목의 실적이 나빠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생각을 해보면 딱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조정의 빌미가 들어와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조정을 다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여러분 비중 확대 준비하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쉬어준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 예, 8월달, 9월달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8월달 수익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엔 안 들어와요. 그렇죠? 왜요? 이미 그거 선반영해서 움직인 부분도 있고 사실은 빌미가 된 것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지 않는 거 이런 내용도 그 빌미가 되는 실제는 그 빌미라기보다는 일단은 차익물이 좀 나오는 과정에서는 또 충분한 조정을 들어와야지 또 상승 탄력이 다시 생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트레가이 사실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 부분에서 조금 좀 트러블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락 부분에 대해서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 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말입니다. 대주주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발사체 부분에서 엔진 부분, 그거를 갖다가 누리호 기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전받아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셔틀의 가이에서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지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자, 아무튼 뭐 겸사겸사 제가 볼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20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평단 조절해주면서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여기를 좀 바라보세요. 4월 달에 우리가 상당히 그 관세 때문에 우리가 데미지를 많이 먹었던 그 구간입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갈 만한 상황은 그닥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불확실성이나 내용이 확 지워지잖아요. 그럼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스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올해 첫 번째.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때는 세트레가에 못 잡아서 너무너무 억울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수익을 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다시인데 이 아래쪽에서는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으면 주식 같은 건 못해요. 아시겠죠? 자, 하나 시스템도 어제 눈에 보여서 잡았는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부터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면 주가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 비중 20%니까 여러분 충분히 무슨 내용이 여기서 그래 좋아요. 아래로 오라고 그래. 여기겠지. 그렇죠? 내려와도 우리 충분히 평단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보면 45,000원에서 또 평단 조절 20%도 업사이드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5만 원 정도 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여긴데 일이 들어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또 여력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우주, 항공, 방공 시스템 이런 것도 다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 자체가 뻐그러질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걸 배열 상태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많이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와서 이 정도 라인 스펙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싸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20일 선상에서 20일 이동평균선 선상에서 잡은 거고요. 아래쪽에 열어두는 것들은 그런 사유로 잡아두는 겁니다. 달리는 종목 올라탈 때 항상 제가 언제나 스타트는 224 전략을 펼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오늘 글쎄요, 트와이스가 빌보드 200 차트 안에서 12위로 또 진입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와이스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트와이스가 그 데모넌터스에 나오는 노래도 같이 불렀잖아요. 테이크다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거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사실 오늘 YG 엔터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 기업의 내용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수급적인 내용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수익 실현을 며칠 전에 그저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눌려 들어오면 제가 그때 잘 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급이 안 따라주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다가 의심스러워서 수익 실현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보니까. 그럼 다시 또 공략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더 낮은 구간에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오게 되면 비중 확대 준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데 뭐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돼? 기업이 잘하고 있다는 모습이 계속 뉴스가 나올 때는요.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투자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비중 확대로 가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예, 당연히 맞죠. 그러면 이것들도 우리가 8월에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또 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다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루닛, 이건 뭐 우리가 중기적인 전략으로 해서 일단은
자, 1월 때까지 간다. 이 사이에서 승부수를 본다. 이 얘기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움직인 내용, 이게 국가대표 AI 관련된 컨소시엄 참여 이런 내용들 가지고 좀 주가가 좀 반등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중 40%였던 거 40% 다운 시켜가지고 30%로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저 53,300원 이 라인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겁을 먹어요? 여기 아래쪽에 내려오면 여기 정도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비중 확대 또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이거 성장주니까. 그리고 거래처는 뭐 만 개로 늘어났잖아요. 작년도에 3천 개 얼마였는데 이제 만 개래. 또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런 다만 이제 아직 적자다. 이게 제일 문제인 거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계속 우려가 뜨고 무슨 여러 가지 내용들이 뜨고 있는데 그런 생각 부분보다는 성장주에서는 어떻게 모멘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낮은 구간에 사두고 모멘텀이 들어올 때 우리가 또 수익을 갖다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우리도 지난해 같은 경우 이런 시즌에 공략을 안 했으면 우리가 연말에 가서 40% 수익을 냈었겠어요? 못 냈겠어요? 못 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주는 이런 타임에 매수해주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성수기로 도래하는 거죠. 모멘텀 성수기지.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CES 있는 과정을 앞두고 이러면 이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앞으로 4, 5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는 승부는 그렇게 띄우고 가야 되는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사이에 뭐 국가대표 AI가 뭐 관련된 기업을 써버린 AI 관련된 내용으로다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땡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럼 땡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SC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도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수익 실현 우리 정말로 멋진 타이밍 68,600원에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꼭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또 매수해야 되잖아요. 제가 삼성전자 얼마에 매수한다고 했어요? 64,000원. 그러면 지금 조금 65,000원 뭐 이렇게 왔잖아요. 이 종목도 같이 동반해서 반도체 같이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60일 라인 여기 오면 여기서 비중 확대할 생각이에요. 평단 조절 비중 40%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시는 건 뭐예요? 꼭 항상 외국인 기관 이거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 전방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삼성전자 주식하고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하방이 멈췄을 때 그때 우리가 평단 조절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테크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어차피 다 내려가는데 뭐 수급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환경이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평단 조절할 때는 충분히 인내를 하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중 확대할 때도 인내심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는 인내심 없어도 돼. 왜 수익만 나면 되는 거니까. 주식은 항상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ISG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다른 것들 반도체 보실 때는 지금 파커 시스템즈 뭐 제가 좋다고 했는데 그거 왜 내려와? 이오 테크닉스 다 내려오잖아.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거지. 장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또 차익물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참아야 돼. 음봉에서 매수하는 건 절대 안 되는 행위다라고 생각해 주겠어요. 지금은 반도체가 쉬고 자동차는 다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바이오 돌고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바이오 쪽 관련된 거 저거 보는 게 뻔한 거죠. 뭐 유한양행,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SK 바이오폼 이 세 개밖에 안 봐요 저는. 왜 걔들 세 개면 돼. 왜 한미약품 가끔 쳐다보는데 또 뭐 소식이 좀 안 좋은 게 들리고 그래서 그건 빼고. 그러면 뭐 그 정도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들이 하고 계속 우리가 미스테이크 하더라도 버텨주면 올라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거래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SC도 뭐 HBM 관련된 내용이니까 HBM 필요하지 왜 안 필요해? 뭐 어쩌라고 기다려주면 되는 거고 3분기 실적 좋을 거 지금 2분기 실적 나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가가 그거랑 관련된 내용으로는 조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쯤 조정받는 건 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주식을 거래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파동이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눌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 전략 이런 것들 잘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BHI도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제 뭐 사실 상당히 많이 하락한 거예요. 10% 정도 하락해 버리니까 사실 좀 저도 앵그리하긴 합니다. 여기서 또 누르네? 헐,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수주잔고예요. 수주잔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반영이 올라오는 때, 그런 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선반영에서 좀 올라온 곳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면 내려가도 어디까지밖에 안 내려가. 여기에 이 사이라니까 60일과 120일 나이 이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밸류에이션이 훼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언제쯤 오면 우리 비중 확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력이 있는 거죠. 비중이 20%예요. 다만 우리가 조금 우려되는 건 S&T 에너지가 비중이 60%에 있는 것들이 참 그 우리 평단가 조절한 거 그 위로도 못 올라와. 매가리가 참 없어요. 자, 그런다 하더라도 S&T 에너지는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미리 조정을 받고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어떻게 돼요?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좀 주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뭘 주라고요? 타임 프리스. 예, 그죠?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줘라 이거죠, 시간을. 그래서 이거 답 나올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이죠. 만약 비중 전략이 없이 그냥 딱 샀어요. 이게 만약 풀베팅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자고, BHI를. 그리고 한번 지금 마이너스 한 10일 탁 이틀 만에 맞아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해. 예,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이죠. 이런 걸 대비해서 항상 뭐 한다? 이 비중 컨트롤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눌려도 그걸로 걱정이 없잖아. 아니, 싸지면 더 좋은 거지.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건 정말로 투자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풀베팅이 그래서 삼진아웃 많이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우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S에서 관련된 것들 지금 사실 배터리 빅3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수주를 들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때 요 사이에서 얘가 주가가 오르지 않아. 그러면 이건 버려버릴게요. 아시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완전히 관심이 없구나, 시장에서.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번 쫙 양봉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번 주 안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 그럼 버릴 거야.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1,000원 때문에 못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1,000원도 아니야. 지금 22,150원하고 21,400원이면 800원? 이 정도 갖고 우리가 쫄아야 됩니까? 아니잖아. 주당 800원 날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그널이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낮은 구간은 분명히 맞아. 그런데 지금같이 이슈가 있는데 얘가 안 움직여준다고? 에이, 그럼 곤란한데?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진행해 보고요. 기타 종목들도 다 제가 중복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거는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것들은 또 평단 조절을 위해서 시간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것들이니까 충분히 또 감안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쉬는 것들 8월 달에 올라올 가능성 높은 거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종목을 투자한 건 없다. 다만 때가 오지 않아서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민이었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